안녕하세요. 지니힐링 상담소예요. 이별하신 분들, 연락 없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난 건지 궁금하신가요? 내 연애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 중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하트색을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럼 잠시 시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나를 위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운이 어떤 운인지 볼게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우울한 상태라고 나오네요. 예전에 비해서 좀 감정이 감당하기 힘들고 맞고 가게 있는 건지 정말 어려움이 많은 상태예요. 자꾸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요. 감당하기 버겁기도 하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함께하던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지금 이별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게 너무나 강한 충격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 때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요. 내가 힘들었던 만큼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계속 불안하고 계획만 하고 실행이 잘 안 되는 감이 있는데 생각만 가득하고 자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점점 상황이 나아져요. 밤마다 고민하다가 울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세상에 나 혼자 벌어진 느낌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카드들을 보면 조만간 모든 게 해결되고 힘들었던 것들이 괜찮아질 거예요. 연락을 기다렸다면 연락이 오게 되고요. 재해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회사에서 잘 풀리는 승진운이나 합격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계약이나 금전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내 마음이 나아지는 타이밍이고요. 나의 마음을 점점 행복하게 해줄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다고 하네요. 지금 안 좋았던 상황들이 다시 좋아지는 동이 트기 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이 어땠는지 볼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친구처럼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보여져요. 친구처럼 놀다가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감의 감정도 생겨난 거죠. 재밌고 잘 맞고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한쪽에 고백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위기감을 느껴서 고백을 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주변에 이성들이 많을 것 같고 소유욕이 느껴져서 고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편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한쪽이 갑자기 관계를 리드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만나면 소울메이트처럼 대화도 잘 통하고 둘이 있으면 어떤 힘든 기억이나 나의 무의식적인 감정들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관계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마음이 가고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좋아졌던 관계라고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모습도 느끼곤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내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상대방이 내가 기분이 좋은지 우울한지 눈치챌 수 있었던 그런 관계, 그런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있었겠네요. 상대방은 내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어른스러운 매력에 끌렸다고 보여져요.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약간 귀여울 정도로 허세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고 우쭐하고 그런 모습마저 나는 기억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마음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에 흠뻑 빠져 있는 느낌도 있고 겉으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요. 남몰래 뒤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그만큼 우울함도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만나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도 자꾸 뭐에 쫓기듯 뭔가 해야 되는데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 존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이런 이유가 어릴 때 환경적으로 집이 어려웠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높은 기준, 경쟁심이 좀 많은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 많이 타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우울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쪽은 아니고 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해주고 웃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려 하려는 마음도 존재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정작 본인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 외로움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한 번씩 우울한 감정이 훅 올라와서 센치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나와 헤어지고 나서도 혼자 우울한 마음에 표현을 안 하고 사색에 빠진 듯한 모습이네요. 나에게는 항상 밝고 장난치고 그런 모습을 위주로 보였다면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뒤에서 불안도 걱정도 많은 타입이거든요. 은근히 호불호가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느낌이 온다 이런 것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내 입장에서 느낌이 좋은 사람과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이 잘 통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들을 소울메이트처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그 뒤에 이성적인 끌림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좋은지 가장 중요시 하는데 그 느낌을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겉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밝고 잘 웃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방어적이고 소심한 면도 있으신 분이고요.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은근히 소심하고 방어적인 부분도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어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내가 쟤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을 갑자기 느끼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랑 거리를 두거나 이분 입장에서 마음을 다 열지 않는 관계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랑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 그런 운명적인 상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나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를 만났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왜 좋아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나를 성숙하고 배려심 강하고 배울 점 많은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려를 해주고 서로 맞춰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동등하게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고
서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쪽에서 관계를 놓았고, 대화를 피했고, 마지막에는 내 쪽에서 차가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놓은 게 자기가 아니라 내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단답을 하거나 예전보다 연락텀이 길어졌다거나 내 쪽에서 거리를 두는 느낌을 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거리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별할 당시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떻냐면 당시에는 내 쪽에서 좀 더 맞춰주고 이해를 해줬던 관계라고 보여져요. 물론 상대방도 나를 정말 좋아하고 끌었던 게 맞긴 하지만 나는 좀 이 관계를 1순위로 집중해서 내게 말을 좀 기울여주고 옆에서 하나씩 챙겨주고 섬세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이라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랑을 내심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언제나 나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했던 쪽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일에 집중하는 느낌으로 자꾸 연락이 늦어지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데이트가 자꾸 뒷순위로 밀리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귀기 전에는 서로 더 애틋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있네요. 상대방이 고백을 먼저 했지만 내 쪽에서 정이 많이 들어버려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애정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하고 이해심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가 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깊지 않아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에요. 나에 대한 마음이 깊어서 노력도 했고 그런 행동과 정성을 보여줬던 게 있는데요. 본인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때 상대방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좀 벽을 치고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았고 거리를 두기로 했었던 그런 것들이 서운했던 감정이 남아있기도 하네요. 이것을 거절이라고 생각해서 상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내가 다른 이성에 관심을 보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호기심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서로 정말 맞는 걸까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같아요. 사람을 좀 못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죠. 나와 함께 하면서도 내심 경계를 했던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진지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이 열리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나는 처음에 친구로부터 지낼 때부터 많이 끌렸다. 썸일 때부터 많은 집중을 한 상태였다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말을 잘 통하긴 하지만 조금씩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관계에 대해서 소욕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내 사람이다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감정도 생겼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내게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허세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리드해 나가기도 하고 정말 멋있어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좋으면서도 속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꼈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은근히 삐지고 서운했던 적도 한 번씩 있었을 거고 질투심을 많이 느끼기도 했던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나 지난 연인들을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고요. 갈수록 더 많이 좋아했던 건 상대 쪽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처음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좋아했을지라도 점점 갈수록 내 마음이 조금 뜬 상태였고 상대방에게도 실망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갈수록 실망스러운 성격들이 보였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때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 서로 참을 만큼 참았고 대화도 해볼 만큼 해봤지만 잘 안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더 이상 트러블을 만들기가 지치고 또 지치는 거죠. 그냥 이쯤에서 맞춰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수동적인 상태가 된 것도 있어요. 헤어진다고 해서 더 이상 연락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친구처럼 지인처럼 쭉 지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둘 중 한 명이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별할 당시에 정말 심각하게 이별할 느낌이 아니었다. 헤어진다고 해서 영영 못 보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편하게 인연을 이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느낌도 있네요. 그래도 만나면서 정을 쌓아온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처를 지우고 잠시 차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그래도 다시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내심이 있어 보여요. 어쩌면 상대방한테 계속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안부 연락이 한동안 계속 왔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이별에 대해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고 인연을 이어나가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내 쪽에서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도 있네요. 이분이 연락이 오면은 답장을 해주기도 하고 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내 쪽에서 다시 만나서 잘해봐야겠다.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쪽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한 번씩 연락이 기다려지고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별이 막 힘들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뭔가 다시 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꾸 미련이 남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까지 내가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줬던 것처럼 내심 내게 더 연락을 해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근황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바쁜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뭔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게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라면 좀 확장을 시키는 쪽일 수도 있어요. 일을 매우 열심히 하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스스로 확신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쭉 열심히 하다 보면 자리를 잡을 거라는 확신도 있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진지한 감정보다는 가볍게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연애를 하기보다는 일적으로나 본인의 커리어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만나고 혼자 자기 개발을 하고 운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누군가 만나더라도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 보면은 아직 연락이 없었다면 연락이 곧 올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헤어진 직후 뭔가 울컥하고 날카롭게 반응한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심하게 좀 곱씹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내 존재에 대해 더 크게 느끼고 아쉬운 감정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내 쪽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 인연이 지속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서로 그렇게 되면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연락을 계속 망설이고 있다고 해도 최근에는 왠지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생각나고 밤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누군가 소개를 받고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카톡 사진이 바뀌는 것을 체크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바쁘게 살아야겠다, 잘 지내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생각은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받았던 선물을 자꾸 보게 된다든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아니라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혼자 카톡 메시지를 썼다 지었다 하는 반복적인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연락이 올 거라고 보여져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일 때도 이런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도 적용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상대방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대방은 나를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마지막에 상대방이 쏟아부은 말, 그런 부분이 본인이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본인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만날 당시에 내게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계를 놓고 더 이상 좋은 감정이 없다라고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고 해도 까칠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마음은 가득한데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 않는 거죠. 맨정신에 연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술 먹고 연락이 오거나 밤늦게 또는 새벽에 연락이 오거나 자기 전에 갑자기 취한 목소리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 주길 바랄까요? 어쩌면 상대방은 내가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연애할 타이밍이 아니지만 자꾸 나 좋다는 사람이 생기거나 소개팅이 들어와서 누구를 알아가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만날 수가 있고 곧 곁에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미련이 많이 남아서 연락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온통 신경이 나에게 쏠려있길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벽을 치길 바라는 마음. 이게 나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술 먹고도 괜찮으니까 실수로 잘못 걸어도 되니까 전화해주면 어떨까?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면 안 될까라고 다가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얘기를 나에게 꺼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디 가지 않고 항상 자기 곁에 지켜봐 주기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SNS에 근황을 올리면 그거를 봐주고 질투를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자기 옆에 딱 묶어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 것도 보여져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나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사실 이분은 나와의 관계를 되돌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재회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나자는 얘기도 먼저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런 얘기를 내가 꺼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에게 좋은 감정이 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끝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친근하게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되나. 서로 기쁠 때 축하해주고 한 번씩 술도 같이 먹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한 사이가 되면 안 되나. 가족 같은 사이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그런 미련들이 친구 사이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죠. 한번 감정이 생긴 이상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이성에 대해 질투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재회에 있어서는 아직 계속 미련이 있어요. 하지만 괜찮은 조건이나 정말 잘해주는 이성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나에 대한 방을 만들어 놓고 아직은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큰 상태예요. 재회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떠오르는 건 불안한 초조함, 이런 것이 느껴져요. 재회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왠지 다른 이성이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도 크고요. 적극적으로 잡기에는 왠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나는 계속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왠지 미안함이 들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면서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여지기도 해요. 상대방이 내게 연락이 없다면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나를 잊어보려고 잠수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화가 났는데 근황을 들었거나 SNS를 봤거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새 출발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사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잠수를 타고 회피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 인연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앞으로 서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인연운이 남아있을까요? 이분에게 결국 연락이 오긴 할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자꾸 이미지를 챙기려고 자존심 부리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감정적으로 확 무너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언제 연락이 올 건지는 개인 상담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왔을 때는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숨기면서 연락이 오게 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여유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감정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인연이 끝나지가 않았네요. 어쩌면 지금 새로운 좋은 사람을 알아가야지라는 그런 새로운 운이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서로에 대한 미련으로 발목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 새로 출발을 하려고 해도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교를 하게 되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좋아졌다가도 다시 우울해지고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연락을 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에요. 끊길 듯 하면서도 계속 안 끊기게 되는 관계. 상대방 쪽에서는 나를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데 그걸 티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자꾸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연락이 오고 안부를 물어보고 자꾸 떠보는 것처럼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재해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눈치를 보고 자꾸 떠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재해를 한다면 다시 잘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분과 재해를 한다면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게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카드 흐름으로 봐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분이 나와 이별을 하고 떨어져 지내면 고통을 많이 느끼고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서 이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진지해질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옆에 누군가 있던지 없던지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나와 비교를 하게 되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간절해지고요. 이번에 만난다면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관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오가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한번 헤어지고 아픈 기억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나서 얻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세요. 상대방이 내게 다시 연락이 온다면 정말 진지하게 감정을 보인다면 그때는 믿고 받아줘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서로 더 이상의 고집을 내려놓고 대화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해요.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좀 세게 나가셔도 돼요. 나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넌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내가 많이 노력 많이 했는데 너는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어?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내 쪽에서 말을 먼저 건네기보다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를 기다리는 게 좋죠.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내 속에 담아있는 말을 솔직하게 꺼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흐름이에요. 상대방이 맞춰줄 거고 화해하는 운인 거죠. 괜히 내 고집에 상대방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다가올 때를 기다려 보시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가 끝날 거라고 합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해결 방안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맞춤 상담을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번 분들, 내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운이 어떤 운인지 볼게요.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러블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는 왠지 연애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연애의 필요성을 그리 느끼지 못하는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생각할 때가 아닌데 연애보다는 현재 커리어나 일이 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자꾸 누군가 꼬이는 것 같고 내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면 누군가한테 친절한 행동이나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런 내 의도를 오해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운의 시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카드에서 보시면 여왕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성스러운 매력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이 넘치는 이미지로 보여지거든요. 러버스는 러블리한 매력, 연애를 하게 되면 정말 예쁘게 잘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마법사 카드 또한 나는 그냥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내게 다가오는 카드예요. 내가 현재 전 사람도 잊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도 자꾸 주변의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껴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러니 제 애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내 눈에 쉽게 살만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고 자꾸 지난 연인이 생각이 나는데 흔들리고 망설여지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제 애가 최선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는 지금 매력이 넘치고 이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꼬이고 그런 예쁜 상태예요. 하지만 내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게 데이트를 신청한다거나 연락이 온다고 해도 당장은 만나는 거는 자꾸 망설임이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당장은 내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요. 집에 가서도 할 것이 많고 커리어나 일적으로도 신경 쓸 것이 많고 혹시 공부를 해야 할 게 많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기에는 내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한 시기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아요. 내 머릿속에는 지난 연인으로 가득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매력적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한 연인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이제는 마음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연애운의 상태는 내가 내 할 일에 집중하던, 가볍게 누군가를 만나볼 결심을 하던 좋은 운의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은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왔을까? 카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카드를 보니까 두 분이 재회 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장거리 연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두 분이 바쁜 스케줄이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카드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두 분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좀 없는 상태였다라고 보여져요. 두 사람이 주변에 오픈하지 않는 비밀 연애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은 주변에 알리기에는 시선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 몰래 마음을 숨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를 애틋하게 챙겨주고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에 못 알렸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것이 집착이나 소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기도 해서 서로 자존심 싸움도 했었을 것 같아요. 배려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류의 고민들과 불안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엇나가기도 하고, 존중을 잘 못 받는다고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고집을 주장하다가 이별까지 가지 않게 되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남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애정만 가지고는 이어지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원래라면은 헤어졌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서로의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서로 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해보려고도 했고, 힘든 상황이고 지치는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사랑을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보였던 모습들이 날 정말 사랑하나? 같은 의심들로 믿음이 안 가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관계에서 확신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불안감을 상대방에 표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은 내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네요. 상대방 성향이 좀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고지식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도 강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기도 해요. 약간 딱딱하고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느꼈을 때는 다정함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서운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잘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주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자꾸 애정 결핍이 느껴지고 더 사랑을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게 싸움이 되고 그래왔던 부분들이 쌓여서 이별까지 가게 된 모습인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 내게는 잘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충분히 노매팅간 부분도 있으신 분인데, 어릴 때 환경이 좀 애정 표현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부모님이 일이 너무 바쁘셔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자랐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내게 충분히 표현을 못 해주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와의 관계를 1순위로 두지 못하고 일에, 일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대체로 나보다는 일이 우선순위인 것 같고, 일에 빠져 사느라 나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서운함들이 쌓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분 나름대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커리어적으로 능력을 쌓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챙겨야만 하는 상황들, 사람들, 인간관계들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연애를 잘 해나가기에는 당시 상황이 여유치가 않았다는 거죠.
당장 해야 되는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고요. 연애를 하기에는 상황적으로 많이 바쁘고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분 특징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을 잘 안 한 것 같고, 나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서로 만나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만나서는 서로 충전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일과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연락을 안 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부터 나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기적이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좀 치열하고 바쁘고 그런 사람이에요. 책임감과 의무감, 내게 닥친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 그 일이 우선순위 같고, 나와의 약속이나 만남 같은 것들이 내가 느꼈을 땐 의무적인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 성격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서운한 부분을 말하면 이해를 못 받고 공감을 잘 못 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황제 카드를 보면 원래 성향이 내 사람은 꼭 책임지고 현실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게 소홀한 것 같고 뭔가 자기 뜻대로만 고집대로만 하려는 것 같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하는 거냐? 라는 질문에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책임감도 중요하니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느라 내가 뒷전으로 밀린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려는 타입이 이런 분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서로 불안정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공부 중이라거나 직장에서 자리 잡는데 너무 빡빡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거나 외부적인 상황이 불안정할 때 결국엔 갈등이 깊어져서 헤어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왜 나를 좋아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 있네요. 함께 있으면 피로가 싹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안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되고 싶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내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을 거고 부모님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했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은 처음인데 라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학적인 부분 때문에 소개를 시켜줄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네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그러고 싶었다라는 것도 보여져요. 내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느라 힘들었던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요.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만큼 조건보다는 마음만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챙겨주고 싶고 책임지고 싶은 사람.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동생 같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섹시한 매력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만나는데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고요. 좋은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마음도 보여져요. 사실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를 잊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정말 애틋하고 나랑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을 것 같고요. 정말 계산 없이 마음을 퍼준 사람이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미련이 깊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아했는데 두 사람이 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카드를 볼게요. 서로 너무 좋았지만 주변 상황이 자꾸 두 사람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흔들어 온 느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분이 이별할 당시 상대방이 나에게 냉정하게 하거나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깊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고 조심스럽게 관계가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조심스러운 성격이다 보니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사랑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만나다 보니까 불안정해져서 서로 지치게 됐을 것 같아요. 서로 지치고 자꾸만 불만이 생기는 권태기가 오기도 했는데 상대방은 내색을 잘 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은 지친 모습을 보이거나 가끔씩 화가 난 것처럼 보이거나 해도 연락이 그리고 잘 안 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지만 상대방은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고집이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라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모습에 보이기도 해요.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함께하려고 했던 노력하는 모습이 있네요. 상대방이 헤어질 당시 입장 카드를 한번 볼게요. 헤어질 당시 상대방 마음은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라기보다는 내일이 너무 바쁘고 일상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았던 시기라고 보여져요. 이분 머리가 많이 복잡해요. 나를 너무 사랑했던 것도 맞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도 떠올리면 나는 상대가 너무 애틋한 만큼 상대도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헤어질 생각이 없다가 그 순간에 감정이 욱함으로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마지막 결정적인 헤어짐의 계기가 내 쪽에서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잠시 서로 감정선이 많이 올라왔던 것을 식히면서 쭉 잘 만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상대방과의 시간이 가장 좋아서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본인의 취미생활도 필요로 하고 주말에는 혼자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분도 혼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내가 원하는 만큼 연락이 안 오거나 애정 표현이 좀 줄었다고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도 자꾸 폰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밥 먹을 때나 함께 했을 때 집중을 안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자꾸 내게 집중을 안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제가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권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날 좋아하긴 하는 건지 자꾸 불안감과 의심감이 들기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다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눈치를 본다거나 표정이 바뀐 것 같으면 말수가 줄어든 것 같으면 눈치를 보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요. 눈치를 보고 고민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좀 지쳤던 것 같기도 해요. 헤어질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나를 1순위로 두지 않았던 것이 쌓였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한 번쯤은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휴식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 지인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내가 서운할까봐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고 참았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이게 결정적인 이별 사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시간이 나름대로 필요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때 내 입장의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헤어질 당시에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나오는데요. 한 번은 내 쪽에서 헤어지라고 홧김에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왠지 나만 좋아하고 안달복달하는 것 같아서
그때만큼은 정말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상처가 잘 내려가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게 상처가 반복되어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위로받고 힘들었던 순간에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도 안 받았다거나 카톡을 안 읽는 일도 있었을 거고, 내 감정을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도 반응을 안 하고 공감을 못 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순간, 너무 외로운 게 느껴지니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곁에 있어주고 안아줬으면 좋겠고 품에 안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가 내 곁에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날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연락도 뜸하게 했던 것 같고 왠지 일이나 다른 쪽에 관심을 쏟는 것 같은 섭섭함이 쌓여서 이별을 결심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헤어지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잡았고 잘하는 모습도 잠시 보이긴 했지만 점점 예전과는 다르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 왠지 권태기 같이 나한테 질린 것 같은 모습, 그러다 보니 내 카드에 실망하는 카드가 보여져요. 그래도 아직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더 노력하고 이어나가려고 했던 내 모습이 보여져요. 솔직히 이 사람 아니어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내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잠시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원래부터 나랑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우유부단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네요. 나와 좀 헤어지기 전 왠지 모를 냉정기간이 있었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뭔가 냉랭한 흐름이 지속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내가 예민한 사이에 했던 말들이 이분 마음에는 비수를 꽂혔을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이 나의 그런 예민한 모습을 지치고 힘들게도 느꼈다고 나오네요. 헤어지자는 말을 몇 번 듣고 나서 아, 정말 이 관계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같고요. 처음에는 붙잡았더라도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기 노력을 몰라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만나자. 상처받은 마음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많이 참고 많이 맞춰줬는데 돌아오는 건 또 이런 갈등과 다툼뿐이구나 라는 생각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쏘아대는 말들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마음도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서로 마지막에는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도 욱한 만큼 상대도 욱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이제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감정을 쓰지 말자 하고 회피하고 차단한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헤어지고 나서 서로 다른 이성과의 연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제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1대1 상담으로 섬세하게 카드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좋았던 추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싸웠던 기간이 있더라도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다른 일에 집중을 하다가도 나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아, 다시 만나볼까,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서로 상처를 줬던 기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어려운 모습들도 보여지네요. 다시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마지막 갈등에 대한 상처들로 인한 망설임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본인의 상처를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못다한 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게는 냉정함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네요. 과연 고민을 하다가 연락이 올지, 언제 올지에 대한 판단은 1대1 상담으로 섬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현재 어떻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볼게요. 현재 모습을 보면 지금 서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연락운이 아주 높은 상태거든요. 내가 연락을 하든 상대가 연락을 하든 연락을 이미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서로 이야기라도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거나 하신 분들도 조만간 연락을 하게 돼서 재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기도 해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연락이 올지 제너럴 리딩보다는 1대1 상담으로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들이 제일 가능성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락을 이미 주고받으실 수도 있는데 만나시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상대방 카드를 보게 되면은 연락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요. 연락을 할까 말까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별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워낙 표현을 겉으로 안 하시는 분이라 주변에서 모르거나 본인도 그런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잘 모르고 사는 분이라 바보 같은 분이기도 해요. 이성적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지 생각하면서도 깊은 내면에서는 아직 나를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연락이 안 왔다면 아직은 좀 참을 만한 상태지만 어느 날 술을 먹고 감정이 북받치거나 좀 힘들고 감정 기복이 생길 때는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과를 하고 싶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카드들이네요. 하지만 내 쪽에서 너무 냉정하게 나온다면 역시 안 되는구나 또 금방 포기하게 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놔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번을 놓치게 된다면 내 쪽에서 후회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서로 재회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좋은 분위기로 갈 때, 대화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연락이 와도 내 쪽에서 좀 망설이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고민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내 감정이 100%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도 계속 상대방이 생각이 나는데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예쁘고 좋았던 추억들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고 좋을 때 그리움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나를 못 잊고 연락이 온다고 해도 자꾸 내 쪽에서 냉정하게 대하고 싶은 이유는 다시 상처받기 싫은 그런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연락이 오더라도 대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분하게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서로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희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이별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자신감이 없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을 긋고 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매달리면 안 되겠구나 단념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나도 많이 지쳤으니 내 할 일 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내 커리어나 여러 가지를 좀 집중을 해야겠다. 한동안은 그렇게 지내기로 마음먹고 잘 살아가실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상대방도 지금은 새로운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네요. 나도 아까 처음에 봤듯 이성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아직은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 내일에 충실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당장은 헤어졌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서로 추억으로 인해서 많이 생각나고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재회에 있어서 막 희망적이라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회의적인 마음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서 순조롭게 흘러가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본인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생각이 나고 감정 기복이 올라오고 센치해지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 누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여러모로 지금 상황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자꾸 엇나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하나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성으로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는데 감정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고 서로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자꾸 감정이 올라와서 다시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나에 대한 마음 자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날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나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진심이 아니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애할 상황이 아닌데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자주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성의 있게 자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일이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상황들이 예민해질 것들이 많다 보니 서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면은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 의지와 결심이 보여지네요.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연락을 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적극적으로 다시 연애를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주변에 이성들도 많이 있을 거고 나 말고도 괜찮은 사람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연락이 아직 안 왔다면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아직 연락이 안 온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심 내 연락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 나눈 추억이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내가 잘해줬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나만큼 너도 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런 기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내심 계속 나의 연락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네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깊었는데 쉽게 헤어질 리가 없고 감정이 이렇게 빨리 정리될 리가 없지라는 마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나도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많이 다쳤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좀 살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심 갖고 있기도 해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와서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상대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으로는 내게 먼저 다가와서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마음을 쉽게 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먼저 연락이 오고 매달리고 집착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들에 더 깊은 고민들이 있어서 아직 연락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번만큼은 내게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없는 건가? 그런 헛된 생각들에 잠겨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 따뜻한 말이나 다정함에 스스로 녹아버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로 마음이 녹고 다시 잘 만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 심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나? 상대방 마음을 더 볼게요. 이분은 평생 나와 함께할 관계도 꿈꾸고 있는 분이에요. 결혼까지도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여유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은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기분 좋게 보고 편안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본인이 깊게 좋아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말로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너 아니어도 괜찮아. 이렇게 주변에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고요. 어차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나를 잊을 수 없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확신이 없기도 해요. 두 분의 인연운이 아직 남아있는지 볼게요. 이별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한번 끊겼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 카드로 3번 칼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 두 사람이 걱정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져요. 마지막에 안 좋았던 기억,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이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 때문에 용기가 없고 체념을 하고 기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이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두 분의 감정이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쓸데없는 불안감과 걱정이라고 보여져요.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고 서로 양보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더욱 신뢰하게 되고 애정이 깊어지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이별 과정 중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다시 일어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아픔들을 끌어오기보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가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때 서로 시행착오를 다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잘 쌓아가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인연이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재회하고 나서 과연 잘 만날까? 카드들을 볼게요. 당분간은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더 문카드가 나오네요. 서로 잘 맞는 부분도 많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은 충실할 것 같아요. 뭐 아예 처음 만나는 연인처럼 끌림이 확 하고 오진 않지만 서로 함께하면 위로가 되고 평온하고 그런 존재고 평상시에는 서로 바쁘게 지낼 수 있지만 서로 만나는 기간에는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미래 계획 없이 만나게 될 수 있다. 언제 결혼하자, 언제 함께하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한동안 서로 마음을 의지하고 기대며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신뢰가 잘 쌓아가면 평탄하게 잘 만날 수 있겠지만 상황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감정으로 봐서는 애틋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상황이 따라주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이별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만나지 말까 한 번씩은 그냥 차라리 이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안하더라도 이별에 대한 말은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잘 만나게 되거든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어나가면 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좀 볼게요. 두 사람은 결국 맞춰나가야 되는 인연이고 한 번의 이별의 아픔을 딛고 더 잘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싸워서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은 좋았던 시기를 생각하고 보면 외모, 성격, 가치관 이런 부분에서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잘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서로에게 집중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서로 만났을 때 시간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각자만의 시간도 잘 보내고 가끔 만나서도 설레이는 감정으로 쭉 만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안정적인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내 입장으로 봤을 땐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만 집중해 쏠리는 걸로 보여지게 되고 서운하고 속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던 흐름인데요. 이분도 당장은 프로포즈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로 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안정감, 평온함이 되고 휴식이 되어주고 그런 기댈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아직도 이분은 나를 생각하면 설레이고 사랑스럽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친구 같으면서도 풋풋한 연인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좋다고 보여져요.
두 분이 재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아니라고 서로 부정을 할지라도 마음과 감정만은 다시 만나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거든요. 상대방도 다시 연락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감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주고 싶고 노력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단순히 감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관계를 가져가고 싶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상황이 안 됐던 부분들이 그냥 본인도 모르게 무심하게 지나쳤던 부분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나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면 아직은 생각은 있지만 생각의 정리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배합이라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괜찮은 카드긴 하거든요. 만약에 나도 재해를 원한다 하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상대방이 좀 반성을 하고 내게 먼저 매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라면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락이 왔을 때 냉정하게 하거나 거절을 한다면 자존심 상하 적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 연락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다정하게 행동을 해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깊은 인연이고 오래갈 인연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잘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으로서는 상처가 있어서 행동력이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 더 이상 망설이기보다는 이제 가감하게 행동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걱정을 한다거나 벽을 치고 있다면 허물어 버리는 게 좋아요. 냉정한 모습을 걷어내고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런 해결 방안과 우리 관계에 더욱더 맞춤 상담을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지니힐링 상담소에서 나만을 위한 연애의 금전운 MBTI 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3번 분들 카드를 볼게요. 나에게 현재 들어온 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별을 했다면 나에게도 정말 힘들었던 큰 이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감하게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과 이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결정을 했다면 그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에게 정말 큰 아픔을 주었고 힘든 감정을 들게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힘들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운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매력적이고 러블리한 사람이 되고 성숙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 심정이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이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 자신이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이 내게 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별한 상대방과 더 나아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기도 해요. 뭐가 어찌됐던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 나름대로의 성장 과정이라고 거치고 있는 거고요. 뭐든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더 좋아지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고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앞으로 내가 잘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요.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연이었는지 볼게요. 두 분이 서로 만날 당시에는 만날 여건이 좀 안 됐다고 나오네요. 장거리라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사실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인데 너무 좋아하고 끌리다 보니 내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끌리고 좋아서 내가 언제 또 이런 사람 만나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무리해서 이어나갔다고 보여지는 인연이기도 해요. 서로가 볼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매력,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취향에 잘 맞고 어찌 보면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만났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서로 배경이 비슷하거나 만날 만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대화도 많이 안 나눠보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리스크가 있는 만남이었지만 서로 끌리는 매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기에는 좀 힘든 단점들이나 외부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관계에서는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서로에게 뭔가 자꾸 집착하게 되고 연결의 끈이 생기고 이런 감정들 때문에 왠지 모르게 끌리고 이어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다. 이상형에 가까운 외적인 매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놓치고 싶지 않고 만남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면서까지 만남을 이어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상대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볼게요. 네, 이분 자리에 왕의 나무가 들어와 있죠. 이분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미약한 부분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위기를 다시 승리로 전화위복시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해지는 외유내강형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리더형으로 승승장구하는 타입이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잘하실 분이에요.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잘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내생남 타입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왕의 에너지가 센 분이라서 본인의 금전운도, 커리어도 똑똑하게 잘 읽어나가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타입인데요. 상대방을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가정적이고 보수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면 장기적으로 마음이 변치 않는 타입이기도 해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연애 횟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는 쭉 오래가는 타입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미래까지 쭉 생각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기도 하고 계획적인 성향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 연애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항상 좋은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주변에 사람도 많은 이유는 이런 타입들이 세수도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기 고집이 있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게 있기도 해요. 한번 아니다 싶으면 확 돌아서는 성향이 있기도 하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모임이 많고 술자리가 많을 수도 있고요. 왠지 여사친이 많아 보이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타입인 이런 사람은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는 면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정말 마음을 두고 챙기려는 사람과는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픔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다가 만약에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관계를 잘 끊어내는 사람이기도 해요.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하고 헤어지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헤어질 때 이유가 중요하기도 한데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뭔가 서로 맞춰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맞춰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나를 배신한 거라든지 그런 거면 좀 차가운 면모를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상대방을 믿지 않는 거죠.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도 더 이상 이어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에 집중하고 그러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별을 하게 되면 구 남친, 구 여친에게 연락을 다시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받아주는 타입이에요. 인연이 끝났다면 깔끔하게 끝내는 타입이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와의 인연이 끝났을지 좀 더 카드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만날 당시의 생각들이 어땠을까? 카드를 볼게요. 상대방은 나에 대한 생각은 냉정한 듯 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벅치는 것 같이 친해지기 어렵고 마음의 문을 열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다 보니까 정도 많고 아낌없이 자기 사람에게 잘해주는 따뜻한 면모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이런 모습이 나만 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내심 좋아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남들 앞에서는 냉정하고 시니컬한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본인한테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남들에게 쉽게 친해지지 않고 곁을 주는 사람은 아닌데 나와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모습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랑보다는 본인의 일이나 일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만날 때는 관계에 있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따뜻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본인만 알 것 같은 매력에 날 더 사랑했던 상대방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서로 만나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던 느낌들도 있어요. 혹시 본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마음들도 있고, 처음에 내게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리액션을 해주긴 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거리를 두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공가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먼저 다가오게 됐다라고 보여져요. 나에게 은근히 잘해주거나 일을 해결해주거나 자꾸 다정하게 말하거나 뭔가 헷갈리는 언행을 하면서 마음을 끌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적인 상황이 좀 힘들었고 뭔가 일이 바쁘거나 장애가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만날 당시에 여유가 좀 없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서툰 모습이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많이 가까워지게 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분은 나를 처음 보자마자 호감에 확 이끌렸던 부분이 있어요. 짝사랑에 가까운 마음으로 키워나갔을 것 같아요. 말을 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큰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계속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다고 보여져요. 처음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카드들이 있네요. 관계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좀 더 희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는 관계였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이렇게 처음에 상대방이 먼저 좋아해서 시작한 관계고 헤어지게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함께 있으면 좋고 즐겁고 언제나 함께 하고 싶고 이랬던 것 같네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로 남고 싶었던 마음도 있겠어요. 이분이 뭔가 뚜렷한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관계에 대한 확신, 결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뚜렷하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잔잔하게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날 때 내 입장을 볼게요. 사실 나는 상대방을 만날 당시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뭔가 쉽게 열지 못할 외부 상황이나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신경 쓰이고 질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게 있어서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면서도 이 사람과 이별을 염두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언제 끊어져도 어쩔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보게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왠지 상대방과 계속 함께하고 싶고 잘 지내보고 싶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뭔가 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오픈을 다 안 하니까 답답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지 불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을 의심을 하고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느낌도 있네요. 상대방이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런 카드는 이별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상황적인 변화, 다른 영향 때문에 끝났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다거나 된 거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면으로는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내가 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 상황적으로 이별까지 가게 되었다면 다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뭔가 떠본 듯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장난 삼아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 없는 연락, 성의 없는 연락이 오는 게 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던 모습인데요. 헤어질 당시에는 상대방이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애매한 시간들이 지속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되니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이 온다거나 내가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뭔가 안부를 묻는다거나 뭐 하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런 연락을 하기도 했었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재해에 관련된 연락이 아니라 더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서로 안부 인사를 이어간다든지 잔잔하고 꾸준하게 연락하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서로 연락을 안 하는 사이가 됐다면 생각은 매일 이어갔지만 잊으려고 노력했던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한동안 차단까지는 아니고 서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계속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고요. 카톡 확인을 계속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했던 모습이에요. 사방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답장이 안 오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나 차단이나 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서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카드들의 조합이기도 한데 앞으로 카드에 이런 이성적으로 절제하는 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거리를 애써 두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연락을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상대방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방도 자기 일을 하면서 멀쩡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술의 힘을 빌려서 너무나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카드 볼게요. 본인의 상황대로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연애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일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이 원래 커리어적으로도 욕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려는 것도 있어요. 당장은 외롭긴 하지만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파고들려고 한다라고 보여져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러던 중에 이분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가 상대방이 연락을 하거나 뭔가 SNS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나름의 시그널을 보내기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석연치가 않고 무덤덤한 모습에 실망감이 많아져서 그랬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고 실망감이 커져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이제 그만해야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에 집중하면서 나를 잊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이성들을 만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해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람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깊게 안주려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군가 새롭게 만나고 싶고 누군가 새롭게 만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감정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가끔씩 술을 먹고 치기가 돌 때면 내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카톡을 차단을 했다가도 살짝 풀어보기도 하고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노력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 느껴지죠. 감정이 쉽게 잘 지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입장은 어떨까요? 나도 상대방의 근황을 지켜보고 그저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고 그랬던 느낌이 있네요. 나도 상대방이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고 이별을 한 다음에 더 존재감이 와닿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내 마음 한켠에는 내심 다른 번호로 발신 표시 제한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만날 때는 마음의 문을 오픈하지 못했다가 이별하고 나서 감정이 좀 더 깊어지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해볼까, 안부라도 물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던지게 되거나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자존심상 내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할 수도 있는 흐름인데요. 만약 연락을 내가 하게 된다면 네가 연락하지 몰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게 품고 있는 진심을 볼게요. 마음 같아서는 너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속으로는 충동이 많이 들거든요.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 반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너만큼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연락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보자면 마지막에 이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해요. 자존심도 강한 분이라서 더 이상 우린 안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자존심을 부리기에는 본인의 최선을 다했는데 나만 연락하면 뭐하나. 왠지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으시고요. 원래 잘하던 일이나 사업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 결심도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아직 연락할 만한 구실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뭔가 돌려받지 못한 물건이 있다든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요? 나 때문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흔들리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와요. 나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많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를 생각할 때는 정말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다가도 아니다 싶을 때는 칼같이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침착한 모습이 있다 보니 감정에 치우쳐서 술 먹고 연락 오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술 먹고 연락하고 그러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렇게 미련에 똘똘 뭉쳐있는 상태고 이성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사랑을 하고 싶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애정을 속삭이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미련과 마음은 이럴지언정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제 이야기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마음도 크게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마음이 남아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헛된 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게 나 혼자만의 아닌 쌍방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네요. 똑같이 사랑하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애틋한 마음도 많이 남아있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가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재회에 있어서는 걱정과 고민과 불안이 많다고 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나와는 다르게 마음의 정리가 다 된 건 아닐지 이런 마음도 크게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만약 연락이 안 오고 있다면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볼게요. 이분 성격상 한 번 끝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껏 전 연인들에게서 연락을 다시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왜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서 반복하고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계속 생각이 나고 미련이 많고 이런 부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내가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끝난 사이고 더 이상 힘들기 싫기도 하고 무작정 참아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가 정리를 했는데 괜히 연락을 해서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본인만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자 이런 마음도 있으신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 대한 미련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누굴 만나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런 망상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이다 이런 심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일부러 더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하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연락이 오는 날도 있을 것 같네요. 각자 사람의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에 언제 연락이 올지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날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기다리면 언젠가 연락이 오긴 할 것 같아요. 잊어야지 하면서도 누군가 만날수록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보고 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중에 정말 독한 일부의 분들은 절대 연락을 안 하고 버티실 확률도 있어요. 이분 성향상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 대한 마음이 깊지가 않아서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이 더 앞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후폭풍이 많이 오고 연락하고 싶은 초조함이 들어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더 큰 확률로 연락이 오실 확률이 높긴 하지만요. 두 사람의 인연이 남아있는지 오래갈 인연인지 볼게요. 아직 서로 확신이 없긴 하지만 오래갈 인연이기 때문에 미련을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한동안은 재회를 정식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꾸만 서로 신경 쓰게 되는 인연이라고 보여져요. 서로 소식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뭐 하나 지켜보기도 하고 이런 반복의 흐름이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용기를 누군가가 내야 하는데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실행까지 옮겨나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연락을 하게 되고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에 있어서는 망설이고 눈치를 보게 될 거라고 나오거든요. 재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보이네요. 만약 재회를 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지 보면요. 서로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큰 것 같고 서로 만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크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막상 재회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맞나 싶어요. 자꾸 단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서운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사소한 언쟁들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맞을지 자꾸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고 나와요. 다시 만나고 나서도 이 만남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속된다고 해요.
둘 다 애매하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늘어가고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볼게요. 나도 이 관계를 있어서 잡을지 말지, 만약에 연락이 온다 해도 다시 만날지 말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내가 잡는다고 하면 잡히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서로 방어적이고 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보다는 서로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상대방이 뭘 더 해줬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떠보려는 마음, 방어적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만약 이 관계가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오픈마인드를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안 든다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나도 좀 더 개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내 쪽에서 냉정하게 나오면 바로 마음을 접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나도 그런 마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게 연락이 온다고 해도 재해가 아닌 흐지부지하게 관계가 마무리되거나 애매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보아서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흐름이다. 상대방이 좀 떠보는 듯한 애매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노력을 해야 이어지는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해결 방안과 우리 관계에 더욱더 맞춤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을 보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지니힐링 상담소에서 나만을 위한 연애의 금전운 MBTI 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